안녕하세요, 찐밀입니다. 올해 초에 카메라 업계에서 꽤 큰 사건이 하나 있었죠. 바로 니콘이 중국 렌즈 회사인 빌트록스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한 그 사건인데요. 니콘 카메라와 렌즈들을 정말 좋아하는 저로서 주의 깊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최근에 시루이나 메이케 같은 다른 중국 렌즈 회사들이 Z마운트 렌즈 판매를 중단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해외 커뮤니티가 꽤 시끄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건이 정확히 무슨 상황인지, 그리고 해외 반응과 한국 반응이 왜 이렇게 다른지, 마지막으로 이 사건이 앞으로 니콘 시스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카메라 업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현재 알려진 상황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Z마운트는 니콘이 미러리스 시스템을 위해서 이 R&D 비용을 굉장히 많이 들여서 개발을 한 마운트입니다. 이 Z마운트는 가장 짧은 플랜지 거리와 55mm라는 큰 구경을 가지고 있어서 현존하는 거의 모든 렌즈들과 호환성이 제일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대부분의, 아니 사실상 모든 중국 렌즈 회사들이 이 마운트를 라이센스 없이 역설계해서 렌즈들을 만들어 판매해 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 몇 년 사이에 특히 빌트록스의 이 AF 성능, 화질, 그리고 빌드 퀄리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더 이상 우리가 알던 그 옛날의 저렴한 중국 렌즈가 아닌 이 니콘의 네이티브 렌즈와 거의 동등하게 경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가진 렌즈, 잠깐만요. 이 니콘의 정말 유명한 렌즈인 플래나죠. 135mm f1.8. 이게 진짜 유명한데 많이 비싸요. 300만 원이, 이제 새 제품이 300만 원이 넘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빌트록스 제품 같은 경우에는 요거의 반절인가? 그 반절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거의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서 꽤 많은 사람들이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해본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 복해왕 플래나에 감히 복회로는 비빌 수는 없지만 그 외의 부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서 꽤나 저도 놀랐던 그런 제품입니다. 뭐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 렌즈 판매가 주력인 니콘이 매출 감소를 우려해가지고 결국 법적 대응을 시작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이유는 오직 니콘만이 알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이 중국의 Z마운트 렌즈 판매가 중단됐다, 뭐 이런 기사들을 저도 보고 레딧 커뮤니티에서도 이런 말도 봤는데, 실제로 시류이나 메이케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아직 렌즈가 올라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지금 상황은 Z마운트 판매 중단이 완전히 확정된 정보라기보다는 일부 중국 온라인 스토어에서 내려갔다거나 유통이 잠시 중단된 것 같다 정도의 초기 움직임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Z마운트의 서드파티 렌즈가 완전히 사라진다, 이렇게까지 말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른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말 재밌는 건 이 사건에 대한 해외 반응입니다. 특히 레딧과 같은 커뮤니티를 보면은 꽤나 감정적인 반응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반응은 이런 것들입니다. 니콘이 소비자 선택권을 막는다. 아니면 가성비 렌즈를 없애면 누가 니콘을 쓰겠냐. 차라리 소니나 캐논으로 넘어가고 니콘은 다 팔겠다. 뭐 이런 식의 부정적인 반응들이 꽤 보입니다. 특히 해외에서는 예전에 Z6 같은 오래된 초기 Z 카메라를 사용을 하면서 렌즈는 저렴한 중국 렌즈를 사용하는 유저들도 꽤 많기 때문에 이 Z 시스템의 그 진입 장벽을 높이는 행동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한국 커뮤니티의 반응은 생각보다 차분하고 냉정한 편입니다. 뭐 오히려 올 것이 왔다, 뭐 이런 반응들도 있는 것 같고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중국 렌즈들이 정말 성능이 좋아졌어요. AF도 그렇고 화질도 충분히 좋고, 그리고 가격은 훨씬 저렴하고, 이런 모든 부분이 너무 빠르게 발전을 하면서 그 니콘 네이티브 렌즈들이랑 직접적으로 경쟁을 시작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한국은 이 니콘의 상황을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니콘 입장에서는 당연히 대응을 할 수밖에 없고, 도의적으로도 중국 회사들이 선을 넘었다, 이런 입장이 많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는 니콘이 소송을 하는 것 자체는 충분히 정당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100% 두말할 것도 없어요.
왜냐면은 이 Z 마운트는 니콘이 엄청난 R&D 비용을 들여서 개발을 한 기술인데, 그걸 누가 그냥 허락 없이 역설계 해가지고 막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면서 수익도 남기는데 정작 개발에 힘쓴 니콘한테는 돌아가는 게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니콘 입장에서는 내가 개발한 기술로 남이 돈을 번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적으로 대항을 하는 거는 기업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특히나 그 일본 특유의 장인 정신과 자존심에 좀 스크래치가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동시에 니콘도 굉장히 복잡한 계산을 하면서 저울질을 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서드파티 렌즈들을 완전히 뭐 오토포커스가 안 되게 막아버리면 단기적으로는 니콘 레이티브 렌즈 판매가 뭐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입문 유저들이 렌즈가 너무 비싸다거나 크고 무겁고 못생겼다 뭐 이렇게 느끼고 다른 시스템으로 대신 구매를 한다거나 뭐 기존 유저들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저도 크고 무겁고 못생겨도 니콘 렌즈 너무 좋아합니다. 어쨌든 이 해외에서는 저렴한 서드파티 렌즈가 시스템 입문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 니콘도 특허 보호나 생태계 확장, 이 두 가지에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건 정말 또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저는 뭐 니콘 렌즈도 되게 많이 가지고 있고 중국 렌즈도 저렴하게 써보는 맛이 있어서 몇 개 가지고 있는데, 이 중국 렌즈 회사들이 적당히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라이센스 비용을 좀 지불하고 앞으로도 니콘 렌즈들을 쭉 합법적으로 만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게 도의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이 니콘이 개발한 기술이니만큼 이제까지 누릴 거는 누렸으니까 가격이라도 조금 올려서 니콘한테 줄 건 주고 호환성을 좀 더 높여서 판매를 하면 중국도 윈, 니콘도 윈, 또 그리고 또 우리 같은 소비자들도 윈 아닐까요? 자, 그러면은 다른 회사들은 어떨까요? 이 카메라 회사마다 마운트 정책이 완전히 다르다는 게 또 이제 재밌는 이야기인 거죠. 예를 들어서 소니 E마운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서드파티 렌즈가 제일 자유로운 편이죠. 뭐 그래봤자 시그마, 탐론, 삼양 이 세 가지 뿐이에요. 생각보다 놀랍지만 빌트록스는 정식 라이센스가 없어요, 소니도. 이 반면에 캐논 RF 마운트 같은 경우에는 가장 폐쇄적인 그런 마운트인 거죠. 서드파티는 거의 뭐 전멸했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 이제 니콘은 그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번 사건이 앞으로 업계 전체에도 정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게, 파일을 가장 크게 먹고 있는 소니가 과연 이 소송 후에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뭐 정리해보자면 이번 사건은 단순히 니콘 대 중국 렌즈 회사 이런 문제가 아니라 카메라 산업에서 기술 보호와 또 생태계 확장 사이에서 균형, 뭐 이런 문제랑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니콘이 앞으로 강하게 규제를 할지 아니면 뭐 라이센스 체계로 갈지 아니면 어느 정도 그냥 묵인하면서 우영부영 넘어갈지 이건 아직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미러리스 렌즈 시장의 구조가 바뀔 수도 있는 꽤 큰 사건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니콘이 또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서 의견 좀 이렇게 공유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카메라 업계에서 재밌는 이슈, 흥미로운 이슈가 나오면은 또 빠르게 정리를 해서 가져올 거고, 아마 다음 영상은 렌즈 리뷰로 다시 뵐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